네, CSS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컬러와 백그라운드 색상 그리고 이미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것은 컬러 해서 텍스트의 컬러를 이야기하고요. 폰트 컬러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에 이미지 넣는 방법, 백그라운드에 이미지 반복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의 어태치먼트, 그 다음에 포지션, 위치값 잡아주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함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함축적으로 사용하는 방식까지 같이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저희가 드림이부터 띄워놓고요. HTML 새롭게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폰트 컬러부터 정의해 볼 건데요. 자, CSS를 일단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죠? 헤드와 헤드 사이에 스타일 타입의 텍스트 CSS. 자, 그리고 당분간은 주성문은 안 넣을게요. 안 넣고 하는 게 일단 속도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예문에 보시게 되면 H1 태그에 대하여 컬러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정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H1 태그에 대해서 스페이스바 한번 중괄호 그 다음에 컬러 COLOR 그래서 컬러는요 뭐 찾아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샵 눌러서 여기다가 F00 이렇게만 써주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꼭 세미콜론 해서 마침표죠. 중괄호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바디 안에 H1 태그로 해서 글을 넣어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H1 그 다음에 꺾인 가로 닫아주고요. 여기에다가 이번 시간은 배경 이미지와 폰트 색상을 알아봅니다.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H1 태그 꼭 닫아주시고 디자인 뷰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이렇게 글이 이렇게 H1 태그로 해서 크게 글씨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앞으로 여기다 H1 태그를 써주게 된다면 모두 다 이렇게 글씨가 빨갛게 나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 범위 값은 제가 매번 얘기를 말씀드리는데요. 16진수로 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자로 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FF로 나오면 하나로 묶어서 써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스톱에서 얘기하는 3땡, 5땡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RGB 컬러로 해서 이렇게 써주실 수도 있어요. 255, 255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배경의 색 속성을 한번 지정해 볼 건데요. 백그라운드의 색상을 이렇게 넣어볼 건데 요거 드래그해서 카피해서 그대로 넣어볼게요. 카피해서 자, 그 다음 밑에다요 요렇게 넣어줄게요. 자, 근데 대부분 요소를 보시면 바디가 H1보다는 상위에 오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H1보다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됐습니다. 자, 그럼 백그라운드 컬러가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지정됐고요. 그 다음에 폰트 색상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자, H1 태그에 있던 색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한 색상을 이렇게 바꿀 거고요. H1의 백그라운드 색상도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이것만 카피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자, H1 태그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데 근데 좀 다릅니다. 여기 보면 중괄호하고 한 칸 밑으로 내려서 썼는데요. 이거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자, 이건 본인들이 편한 방식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여기 이 부분을 일단 삭제하고요. 붙여넣기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본인이 편한 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넣는 분들도 있고 자, 이게 더 보기 편한 분들은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결과값 확인해 볼게요. 어떻습니까? H1 태그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 있는 거 알 수가 있죠. 길게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이번엔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볼 텐데요.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 넣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cat gif 이미지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죠? 자, 이거 한번 넣어 볼 건데, 자, 기본 요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적용을 먼저 해볼게요. 자, 코드뷰에서, 자, 마침표 찍었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자, 밑으로 한 칸 더 내려줄게요. 자, 여기다가 넣어줄 건데, 기왕이면 탭 키를 눌러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낫겠죠? 여기다가 제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넣을 거예요. 자, 일단 코드뷰까지 같이 띄워보면서 볼까요? 여기서 한 칸 내리고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 방향키로 내려서 엔터. 그 다음에 CSS 이미지 폴더 있죠? 여기서 아이콘 폴더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cat gif라고 있어요. 선택하고요. 지금 이거 왜 떤 겁니까? 이미지 불러오기 전에 저장도 안 했네요. HTML을.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알 수 없는 경로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제가 원했던 방식이 이게 아니죠? 네, 그래서 저장부터 합니다. 세이브. 그래서 챕터 3이라고 저장할게요. 네, 됐습니다. 그럼 다시 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다시 쓸게요.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IMA, 자, 이미지 됐죠? 그 다음에 클론 찍고요. 브라우저 버튼에 cat gif를 선택해서 넣어주고 됐습니다. 자, 디자인뷰 확인하면요, 아주 재밌을 거예요. 어때요? 백그라운드가 패턴식으로 해서, 포토샵의 패턴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기본 구성입니다. 백그라운드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H1 태그도 적용됐고요. 자, 이제 리피트를 보겠습니다. 리피트 해서 반복하는 횟수를 정의하는 건데요. 적용하는 방법은 백그라운드의 리피트에서 리피트 X 해서 수평으로 해서 한 번만 적용되고요. 리피트 Y 수직으로 해서 한 번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쭉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리피트는 수직과 수평 반복적으로 다 되는 거, 기본값과 똑같습니다. 노 리피트는 한 번만 나오고 절대 두 번 이상 나오지 않아요. 이미지가 한 번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러면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 넣어줬으면 끝났잖아요. 그러면 세미콜론 꼭 찍어서 마침표 마침 해주시고 엔터하고 백그라운드 리피트 있죠? 리피트. 자, 리피트 X 봅니다.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디자인뷰 확인. 어때요? 한 번만 나오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 그래서 브라우저를 F12번 눌러서 열어보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네, 한 번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리피트 Y만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Y라고 해서 디자인뷰 넣어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밑으로만 나오죠?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리피트에 대해서 제가 no repeat로 넣어볼게요. no repeat. 리피트를 no repeat 하여라. 디자인뷰 확인하면 한 번만 나옵니다. 자, 그럼 no repeat까지 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원하는 이미지를 원하는 대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예, cat gif 넣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예문에는 cat gif로 있습니다. 그럼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HTML과 같은 경로상에 있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이렇게 들어간다면, 자, 그것도 한번 응용해 볼까요? 자, 우리 사실 지금은 이미지스 폴더 안에 아이콘 cat gif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지가 안 나오죠. 그러면 이미지스 폴더 안에 있는 아이콘의 cat gif를 카피해서 해당하는 챕터 03HTML과 같은 경로상에 이렇게 놔주게 되면, 경로가 맞죠? 그러면 다시 나옵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자, 요렇게 해서 기본 구성으로 한번 제가 넣어 봤고요. 자, 그럼 노 리피트까지 해서 한번 요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태치먼트는요, 적용하고서 보여드리는 게 아마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자, 스크롤을 넣어주게 되면 이미지가 페이지가 스크롤 될 때, 예, 같이 스크롤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적용부터 해볼게요. 자, 원하는 예문이 끝났으니까, 리피트에 대한 명령이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찍고 밑으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태치먼트, 그 다음에 스크롤로 해볼게요. 자, 세미콜론 찍고요. 자, 디자인 뷰에서 뭐 확인사항은 없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엔터를 좀 몇 번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브라우저보다 이렇게 공간이 넓어지겠죠? 그럼 여기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저장, 컨트롤 S.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F5번 눌러볼게요. 리프레시. 자, 그럼 한 번만 나오죠? 자, 그럼 이렇게 스크롤 할 때 어때요? 스크롤 상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 할 수 있죠.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자리에 고정돼 있어요. 그죠? 고정돼 있다기보단 스크롤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크롤이 아니라 픽스죠. 고정입니다. 자, 디자인 뷰 저장하고요. 자, 이렇게 내려보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통해서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 F5번. 자, 이미지를 내리는데 어떻습니까? 아, 스크롤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미지는 해당 부분에 고정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죠. 배경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고정해서 넣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태치먼트를 통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문대로 넣어줄 수가 있고요. 자, 버터플라이 이미지를 다시 캣으로 바꿔줄게요. 만약에 이게 이미지스 폴더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images 폴더 안에, 그 다음에 아이콘 폴더 안에, 저는 폴더명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고정되는 것까지 일단 알아봤고요. 자, 백그라운드 포지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보시면, 기본 탑 레프트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탑 레프트, 그럼 브라우저의 제일 왼쪽 상단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요. 25%로 하면 브라우저 상에서 25% 위치에 해서 탑 레프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센터면 정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75%면 여기에 들어가겠고 100%면 밑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픽셀 단위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왼쪽에서부터 100픽셀, 위에서부터 255픽셀 이렇게 떨어진 위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는데요. 해서 예문을 보시면 라이트 버텀이라고 되어 있네요. 라이트 버텀 일단 넣어 볼까요? 포지션에 대해서 라이트 버텀. 자, 그리고 꼭 중괄호 안에 있어야 되겠죠. 명령문이. 엔터 치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아이고, 잘못 넣었죠? 자, 포지션. 그 다음에 클론 찍고요. 여기에서 제가 첫 번째로 라이트에, 그 다음에 한 칸 띄고요. 예, 여기선 스페이스바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에 버텀이라고 일단 넣어볼게요. 이렇게 버텀. 자, 디자인 뷰 확인하면 어디 있나요?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하단에 위치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엔 또 바꿔볼게요. 라이트 버텀이 아니라 제가 LEFT, 레프트에 탑이라고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에 중괄호 제가 없애버렸네요. 중괄호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럼 위쪽 상단이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센터에 센터 이렇게 넣어볼게요. 어떻습니까? 정중앙에 이렇게 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요, 제가 수치를 해볼게요. 해서 제가 200px에 한 칸 띄고요. 그 다음에 400px 써볼게요. 자, 디자인뷰 확인해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있죠.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왼쪽으로부터 200, 위에서부터 400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치를 내가 원하는 때에 얼마든지 넣어줄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함축식으로 한번 넣어 볼 건데요. 한 줄로 만들어 보긴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백그라운드 컬러, 그 다음에 URL, 그 다음에 no repeat, 그 다음에 픽스, 라이트, 버텀, 뭐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순서가 또 중요합니다. 순서를 보시면 배경색, 이미지, 그 다음에 반복 설정, 그 다음에 배경에 첨부될 배경의 포지션 값, 그러니까 배경의 첨부 파일이라는 거 뭡니까? 픽스, 요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넣어줄 수도 있고 빼줄 수도 있고, 예, 여러분 마음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건식으로 해서 이렇게 백그라운드라는 명령어 한 번으로 해서 써줄 수 있는데요. 이게 최종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한 번으로 해서 씁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여기 예문에 대해서 제가 일단 잠시 조금 여기를 감춰두기 해볼게요. 감춰두기 방법은요, 슬러시하고 별표입니다. 별표를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끝나는 원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별표 슬러시 해주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잠시 눈 가리기 한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다가 한번 작성을 해보자고요. 자, 바디에 대하여 중괄호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됐죠? 그 다음에 컬러,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로 넣으시면 되고요. 연한색으로 해서 하나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칸 띄면 뭐가 나옵니까? URL 또 쓸 수 있겠죠. 자, URL 통해서 cat gif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칸 띄시면 여기에서 여러분 고정시켜주고 싶으면 리피트 값이나 이런 거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스크롤이나 픽스라든지 예문엔 있지만 저는 빼고 해볼게요. 그러면 빼고, 그 다음에 레프트에 센터로 한번 넣어볼게요. 레프트에 센터 이렇게 넣어주고요. 네, 그럼 된 거죠. 여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고 중괄호 닫아주고, 디자인뷰 확인하면 왜 이렇게 나왔죠? 아, 리피트가 빠졌네요. 그죠? 여기서 no repeat 넣어줘야겠죠. no repeat.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네, 한 번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지금 여기 보시면 레프트에 센터라 그랬는데요. 왼쪽에 붙은 상태죠. 센터에 센터가 더 재밌겠는데, 그죠? 센터에 센터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정 가운데 오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백그라운드를 설정하는 기본 방식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응용편으로 한 가지만 더 가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이번에는 테이블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new HTML을 만들고 저장부터 합니다. 이미지 부르기 전엔 저장부터 한다. 자, 3회 응용편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03에 01이라고 저장할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 넣어줄 건데 그 전에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서, 자, 테이블에 넣어줄게요. 가로 세로 사이즈가 지금 300에 300 가겠습니다. 네, 300 해주고요. 오케이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드림위버의 장점이요, 요걸 요렇게 드래그 하시면 요렇게 직접적으로도 직관적으로 사이즈를 키울 수도 있어요. 자, 근데 하이트 값 이렇게 써주는 거는 적합하진 않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제가 잘라내기 해서 TD에다가 넣어줘 볼게요. 이렇게. 그래도 되죠? 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테이블에다가 제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을 건데 여기에다 직접 넣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CSS 만들어서 스타일 타입에 타이틀이 됐네요. 타입에 텍스트 CSS 됐고요. 자, 여기에다가 바디가 아니죠. 테이블이죠. 테이블 태그에 대하여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중괄호 열어주고 백그라운드 됐습니다. 여기서 컬러는 안 넣을게요. URL만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URL로 이렇게 해서 이미지 넣어주고요. 자, 이번에 이미지를요, 요거 넣어볼게요. 자, 넣습니다. 그 다음에 한 칸 띄고요. 그 다음에 리피트, 노 리피트를 해볼게요. 리피트 일단 손 안 댈게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기본값만 보여드릴게요. 세미콜론 찍고요. 중괄호 닫아주고 디자인 확인하면 어떻습니까? 테이블 전체에 들어가는 게 보이죠? 테이블 전체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넣어볼게요. 이제 여기에다가 스페이스바 눌러주고요. 한 번만 들어갑니다. 노 리피트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 디자인표 확인 한 번만 들어갔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이미지 넣었을 때와 백그라운드 이미지 넣었을 때 차이점을 보여드리면, 자, TD 안에 글씨를 쓸 수 있겠죠. 이미지 위에 그러니까요, 글씨가 위로 올라가도 되죠. 보이시지요? 자,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상단으로 올려볼까요? 자, TD 부분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호리젠탈, 버티컬 있죠? 버티컬에 탑 놔주시면 글씨가 위로 올라가죠. 자, 하지만 여기다 이미지 넣어볼 건데 여기다 이미지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이미지를 자,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자, 여긴 이건 이미지죠? 배경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제가 글을 넣는다면 자, 요렇게 어떻습니까? 이미지 위로 글씨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TD에 대하여 커서가 안에 있을 때 버티컬 라인 탑으로 해줘도 어떻습니까? 글씨보다는 밑으로 이미지보다 밑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응용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 웹사이트에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라운드가 있는 영역 안에 여기에 글씨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들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테이블 안에다가 비지 이미지를 한 장 넣어놓고요, 거기에다 글을 이렇게 써주는 거죠. 웹사이트에 제작 방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참고하시고요. 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해보셔야 아마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직접 타이핑해서 꼭 해보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